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교육청에 있다가 남부교육지원청으로 옮겨왔는데요. 그 해운대 교육지원청에 있을 때 탄소 중립 시범학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못하게 되었구나. 그래도 6개월 나름 열심히 했는데 했더니 옮겨온 학교에 이미 선정이 돼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또 맡아가지고 지금 2년차 해서 총 2년 6개월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줌으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해 보았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하고 계시지만 이제 작년에 제가 줌이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걸 하면서 저는 솔직히 제가 더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시골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가 시작할 때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못 따라오면 어떡하냐, 이제 또 농사를 짓는 걸 너무 싫어하고 관심 없어 하고, 그다음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다른 많은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연구학교만큼의 실적을 하진 않았지만, 바라진 않았지만, 시범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참여를 잘해 주었기 때문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도전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교과 연계, 저희는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교육과정 내 학력교육이라고 해서 창체 또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에서 학생과 학부모 연수도 이제 조금씩 운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 진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에서 보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 UCC 만들기 수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학기 말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방학하기 전에 이제 조금 집중력이 흐려질 때 이런 걸 운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운영하신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재미나게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 만들어서 우리 학교 대표를 뽑아서 저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회도 있고 해서 나가보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거기까지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해서 이제 교내 대회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덕 시간에는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환경신문 만들기를 했고요. 그 다음 국어 시간에는 요즘 이제 또 저희 학교가 A게임 시범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와 빅데이터와 메타버스를 시범학교로 하고 있어서 그랑 연계시켜서 이제 카드 뉴스 만들기 이런 것도 아이들이 직접 해보고, 이제 환경에 이렇게 환경을 주제로 자기들이 조사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술과정 시간에는 아예 단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식생활, 의생활, 소비생활에서 자원재순환이 있는데요. 그리고 소비 환경을 알아보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나중에 진행하고 나서 이후에 열리는 탄소 통장, 탄소 마일리지 통장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초연 마켓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름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측이 되시죠? 당근 마켓과 같은 이제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장터를 마련했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자랄 때 아나바다였나요? 그거 하던 세대였지만, 이제 요즘 아이들은 대면보다는 온라인을 좋아해서 밴드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연계해서 이제 가정 시간에 기술 과정 시간에 학습을 하고 그 자원재순환과 소비 패턴을 바로 적용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활용해보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학기, 그러니까 1학기가 마칠 때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교과 체험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아이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수업과 연계해서 합니다. 그때 이제 과학과는 전체가 다 모든 선생님들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체험을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가지고 아이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광 등 만들기도 했고요. 탄소중립 UCC는 저게 동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다 영상을 찍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실생활 실천사항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UCC로 제작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도덕 시간 환경신문은 만들어서 저렇게 전시를 하면서 다른 반 친구들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은 이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입니다. 작년까지는 자유학년제로 1년 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올해 이제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1학기만
주제 선택,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동아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제 시범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도 학교 텃밭을 했고 올해도 학교 텃밭을 하고 있고요. 환경원정대라고 해서 이제 도덕 선생님께서 환경과 관련된 이제 사람들의 우리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업하기 위한 주제 선택 프로그램을 하나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ABM 시범학교하고 조금 나누다 보니까 이제 주제 선택 프로그램에서는 텃밭 중심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텃밭이 그렇게 없습니다. 학교가 예전에 지어진 학교이고 그리고 뒤로는 산이 있어서 근데 이제 산이 너무 가팔라서 산을 경작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화단이 있는데 화단 사이에 이제 좀 이렇게 틈틈이 넓은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제 고랑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3년차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 향나무 아래서는 농사가 잘 안 된다고 이제 강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환경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향나무 사이사이에 좀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도 뭐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이 심고 싶은 것을 심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외부 강사 선생님을 좀 모시고 이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까지 정도는 같이 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보통 이제 강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흙을 다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모락을 하고 유박이랑 뭐 이런 유기농 비료를 갖다가 어떻게 조합을 해서 흙의 모양을 다듬어 놓고 또다시 또 일주일 뒤에 강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희망 적어놓은 그 모종을 다 넣으면 선생님하고 같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릴 때도 시골을 많이 다녀서 저는 콩잎도 깻잎도 구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난 좀 아는 거 아닌가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강사 선생님에게 어느 계절에 어떤 걸 심어야 되고 지금쯤 뭘 심어야 되고 언제 수확하고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다 알려주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강사 선생님께서 조금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모종을 심은 다음에는 아이들이 유기농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이제 그 EM 용액도 조금 활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배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쌀뜨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뿌려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약이나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제 활용을 했는데 아이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처음에 이걸 할 때는 텃밭을 바꿀 때 1학기 때는 수확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먹는 게 좀 많았습니다. 상추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근데 이제 2학기 때 심을 때는 강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김장용으로 좀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하고 계획을 할 때는 이제 우리 이거 해가지고 연말에 김장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엄마한테 선물해볼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냥 배추가 너무 크게 자라고 무가 너무 크게 자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매일 그걸 보러 와가지고 자기께 제대로 있나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연말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데 김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중간중간에 시금치도 수확해서 가져가고 뭐 파도 수확해서 가져가고 이렇게 했더니 부모님이 되게 칭찬을 해주고 좋아해 주셨나 봐요. 그리고 그걸 같이 어머니랑 음식을 하고 그 밴드에 사진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해 먹었는지 우리 공유하자 이렇게 해서 올리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음식을 해 먹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더니 배추를 보고 이제 무를 보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 저희 김장 안 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저 이거 가져갈래요. 이렇게 색채로 가져가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을 하고 그걸로 이제 가족들과 같이 반찬을 해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가 농사를 지은 것이니 수확의 기쁨도 너희가 누리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다 이제 수확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저번 주에 배추하고 무를 심었어요. 무는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못 심고 봉통하고 파하고 양파하고 시금치를 심어뒀습니다. 밭이 넓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아이들이 지금 매일 와서 물은 주고 있는데 조금 제가 되게 미안한 게 지금 배추를 심기 너무 늦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어봤자 이렇게 알차게
수학의 기쁨을 이미 봤기 때문에 뭔가를 심으면 항상 잘 자라는 걸 기대를 하거든요. 또 작년에는 심지어 저기 배추 벌레를 나무젓가락으로 매일매일 잡아줬습니다. 그래도 나무젓가락을 일회용으로 버리면 안 되니까 어디 한 군데 모아서 다음날 또 쓰고 하면서 심지어 어떤 아이는 배추벌레를 페트병에 넣어서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친환경적으로 자라는구나. 이런 교육이 아이들한테 참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도 힐링이 되는 교육이구나 하면서 저희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렇게 수업을 하니까 누가 문제일까요? 선생님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걸 지을 때 서로 안 맞추려고 하셨어요. 근데 점점 수확물이 막 나고 막 밭에 뭔가 오이도 막 주렁주렁 달리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오며 가며 보시더니 나중에는 고랑을 하나만 나도 분양해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조금씩 고랑을 더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조금씩 분양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야기 땐 자유학기제가 없어서 조금 많은 분량을 또 선생님들한테 분양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아까 그 배진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뭐 극지 해양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문이 다 옵니다. 해양 체험의 날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오는 대로 저희가 또 받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학교는 동아리를 운영할 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뒤에 백양산을 끼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바로 앞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뒷문으로 나가면 바로 어린이 대공원 뒤에 산책길이 나옵니다. 등산길이. 그래서 아이들이 동아리를 할 때 실제로 숲체험 해설 선생님을 모시고 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스스로 산을 갖다가 돌아보고 오는 그런 자연 체험을 하기에도 좋은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숲 환경을 많이 활용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저기 혹시 내실 담그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저희 학교 화단에 과실나무가 좀 많습니다. 대봉감이 열리는 나무도 있고요. 매실이 열리는 나무가 있는데 저는 매실은 다 똑같은 매실인 줄 알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홍매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너무 많이 열려서 정말 통통한 매실이 나무 한 그루에 너무 많이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아이들하고 같이 땄습니다. 땄더니 이게 시장에서 파는 그 10kg, 20kg가 거의 한 40kg 정도가 나왔어요. 한 나무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까워서 아이들이 저때 4일 연휴였거든요. 4일 연휴했는데 그날 하루를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설탕을 붓고 매실을 담그고 있습니다. 지금 저 매실이 여름 때 위에 한번 하얗게 끼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가 쓰는 것인가 역시 우리가 잘못한 것인가 했는데 여름을 지나니 깨끗하게 변하면서 지금 너무나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조금 있다가 가을쯤에 한번 뚜껑을 따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확한 걸로 팜파티도 했습니다. 농작물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샐러드라든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런 수업도 있고 저 마지막 사진은 뒷산에 이쪽 백양산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창세와 자율진로 활동이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활동 1학년 자유학기제는 진로활동이 정말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반려식물 키우기를 한 학년 전체를 다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 몰라서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반려식물 키우기를 저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바로 태클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왜 친환경으로 할 건데 플라스틱 그릇에 해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도 계약을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렇게 준비물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올해 계약을 할 때는 조금 다음 2학년 할 때는 좀 구성을 바꿔가지고 업체하고 얘기를 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재료를 바꿔달라 해가지고 결국 플라스틱은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은 현장 체험학습 자체를 일부러 순천만 습지를 돌아보고 순천만 국가정원을 둘러보는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공동체 역량 강화를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자습 시간에 시청을 하는데요. 동영상 시청을 작년에 그냥 시켰더니 조금 보고 스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워크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서 아이들이 항상
볼 때마다 자기들이 그 본 것을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쓸 수 있게 했고요. 교사도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 수업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진행을 했고, 학부모님도 가정에서 새싹 채우기 실습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머님들 모으기는 힘들었는데 오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도 만들고 새싹 키우는, 집에서 새싹 비빔밥 할 수 있게 새싹 키우는 그런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책자도 이거 디자인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읽기 자료도 좀 넣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 환경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1회로 환경교육주간 어울림 축제할 때 참여회가 아이들이 활동을 했고, 창의융합 한마당 부스에서도 자연이 만드는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주제로 부스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시간상 좀 빨리 하겠습니다. 탄소제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과학의 달 행사 때는 환경도 프로그램을 넣었고요. 그리고 뭐 해양 불짓기라든가 이런 걸 했었고, 탄소제로 페스티벌 12월 달에 정말 아이들이 부담 없이 상하고는 상관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만들고 환경 골든벨도 하고 뭐 이모티콘, 환경 만화 그리기 모든 여러 종목을 한 7, 8개를 줘가지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잘 참여해서 네,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사제동의 에코, 아까 말씀드린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사제동의 에코 워킹을 좀 하고요. 그리고 가서 환경정화 활동도 좀 하고 그런 기회를 좀 여러 번 가지는데 아이들이 정말 참여를 잘합니다. 등록회 캠페인에서 퀴즈 맞추기를 했는데 그냥 흔한 퀴즈는 하기 싫다 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문제를 냈고요. 왠지 흔하지만 맞추지 못할 것 같은 문제, 아이들이 잘 모르는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등록길에 OX 퀴즈를 맞추면 상품을 주는 이런 재미난 걸로 아이들한테 접근을 하려고 했고, 환경벨트 투어 프로그램으로 가대포하고 아미산 전망대 여름방학 때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학기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라스틱을 쓴다고 아이들이 뭐라 했기 때문에 이제 바꾼 게 저렇게 이제 도자기 화분으로 바꾸어서 자기 교실에 비치할 수 있는 화분을 만드는 활동으로 바꾸어서 2학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급회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제일 밑에 보시면 환경보호 실천사항 해가지고 우리 학급이 다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을 꼭 하나씩은 정해서 한 달 동안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마일리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실천 사항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쌓아줍니다. 통장처럼. 그래서 몇 마일리지 얼마 이상이 되면 거기에 맞게 마일리지가 높으면 더 좋은 상품을 가져갈 수 있게, 그래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아이들이 마일리지를 쌓는 그런 기회를 갖게 했고요. 그때 토요마켓을 같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집에 안 쓰는데 아주 괜찮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주고받을 수 있고 물물교환 할 수 있겠는데, 이때 이제 학교 폭력이 유발되지 않도록 종이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고 주고 했을 때 그 종이 화폐는 요 마일리지 통장에 적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저렇게 참여하셔서 본인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는 작년 뉴스원에서 진행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한테 쓰는 환경 편지도 있었고요. 뉴스원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 편지 쓰기였고, BTS 말고 그것도 있습니다. 해양 환경 포럼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애들이 갔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 또 다른 프로그램이 극지인가요? 극지에 가는 신청해서 하는 거 있었는데 거기에도 또 참여해가지고 아이가 마지막에 떨어져서 자기가 극지 체험 못 갔다고 엄청 슬퍼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이제 접근을 하는데 실제로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흡수가 상당히 빨리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뭘 조금씩 할 때마다 조금 인식이 개선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것들도 선생님 이거 일회용 아닌가요?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실제로 선생님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본인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이미 갖고 놓은 텃밭을 내년에도 좀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또 신청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